캠피셔가 나타나면 레카차를 삐용삐용 몰고 나타나는 캠피셔 레카왕 10배 미국 주식입니다. FOMC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 어떻게 되길래 주식시장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명쾌하게는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캠피셔 형님의 의견까지 요약해서 그대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긴축을 의미한다고 하죠. 하지만 금리 0. 몇 퍼센트 올랐다고 저희 같은 일반인이나 기업들의 돈이 갑자기 마르는 게 아니겠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의 진짜 뜻은 달러가 흘러나오는 금융기관의 자금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요한 원천은 은행, 펀드,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이 남는 금융기관들이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페드에서 운영하는 역레포라는 곳에 투자해서 어떻게든 이를 굴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페드의 역레포는 Overnight RRP라고도 불리는데요. 하루짜리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여윳돈을 하루 동안 페드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Overnight RRP에 예치된 누적 잔고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2020년 3월 팬데믹을 기점으로 워낙 돈을 많이 풀었고 달러 유동성이 역대급을 찍다 보니 Overnight RRP 잔고 또한 1900빌리언 달러 정도까지 단기간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경제계의 핵 인사이신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과 긴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언제든지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기관의 자금이 앞서 살펴본 초단기 금융시장과 역레포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높아져서 매력이 더 높아진 미 국채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걸까요? 일단 과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플레이션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Great Moderation 시기에는 교과서적으로 페드가 주도해서 인플레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감소했고 이는 경기가 둔화하고 임금이 낮아지면서 물가는 확실히 잡혔고 그렇다고도 성장이 부진하지도 않았던 이상적인 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 미시 경제부터 산업구조, 원자재 동향, 국제정세까지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도 달라졌죠. 만약 금리를 올렸는데 예전처럼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과격한 긴축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망모세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데도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과거에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90% 확률로 경제는 침체됐었거든요. 마침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나왔죠.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게 나왔는데요. 리세션의 정의가 두 개 분기 연속 GDP 성장률 마이너스이니까 우리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침체의 초입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 소비, 투자, 고용이 위축될 겁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최소한 경기 침체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하는 저희들에게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멘탈을 지켜주는 켄 피셔 형님이 있죠. 이 형님은 아예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조차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뚝심있게 주장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피셔 형님은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페드가 긴축했을 때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긴축이 침체로 이어진다는 역사로 증명된 가설은 금융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근거로 시중은행의 예금 구조가 초단기화 했기 때문에 페드가 긴축한다고 해서 대출 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캠피셔 형님의 말에 따르면 요즘 미국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만기는 과거에 비해 몇 배 이상 아주 짧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페드의 긴축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고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올라봐야 여전히 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등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신 시중은행의 자금 공급은 미 국채 2개월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에 더 민감하다는 게 캠피셔 형님의 설명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2개월, 2년 금리 차이가 요즘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파월이 열심히 긴축을 해도 대출 등이 절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요약하자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봤자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할 것이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캠피셔 형님의 핵심 주장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졸탄 이코노미스트와 정반대되는 주장이죠. 캠피셔는 지금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는 과도하며 사람들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깨닫게 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캠피셔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핵심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였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황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